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바로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대화, ADS-B에 대한 겁니다. 수많은 항공기들이 충돌 없이 날아다닐 수 있게 해주는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이 똑똑한 대화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하늘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 비행기들이 어떻게 다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예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ADS-B라는 기술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단순히 일방 통행이 아니라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이라는 점, 또 요즘 아주 핫한 드론 분야에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물론 한계점은 없는지 현실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보통 문제점에서부터 출발하죠. 수십 년 동안 항공관제는 지상에 있는 레이더에 의존해왔어요. 근데 이 레이더라는 게 산 같은 지형에 가리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기고요.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속도도 좀 느렸어요. 바로 이런 한계 때문에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등장한 해결책이 뭐냐? 바로 이 ADS-B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거 사실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건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미가 아주 명확해져요. 조종사가 뭘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항공기 자체 GPS 정보에 의존해서 정밀한 감시 정보를 주변에 널리 방송하는 시스템, 이런 뜻입니다. 어때요? 훨씬 직관적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그 원리가 궁금하시죠? 항공기가 자기만의 디지털 명함을 만들어서 하늘에 뿌리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정은 딱 세 단계로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저 위에 떠 있는 GPS 위성에서 자기 위치나 고도, 속도 같은 데이터를 받아요. 그 다음엔 기내에 있는 ADS-B 장비가 이 데이터를 항공기 편명이나 기종 같은 고유 정보랑 합쳐서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완성된 정보 묶음을 무선 신호로 1초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주변에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ADS-B는 그냥 일방적으로 나 여기 있어 하고 소리만 지르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하늘 위를 나는 항공기들만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거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 시스템인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해지는데요. 말하기가 바로 ADS-B 아웃이고 듣기가 ADS-B 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웃은 내 위치 정보를 막 뿌리는 거고요. 인은 다른 비행기들이 뿌리는 정보를 받아서 내 조종석 화면에 그림처럼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관제사의 지시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직접 자기 눈으로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 상황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이 하늘 위 소셜 네트워크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상에 있는 기지국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중간에서 모든 정보를 연결해주고 중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심지어 ADS-B 장비가 없는 구형 비행기의 레이더 정보까지 받아서 ADS-B 신호로 바꿔준 다음에 네트워크에 뿌려줘요. 말 그대로 모든 항공기가 같은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 기술이 요즘 정말 중요하게 쓰이는 분야, 바로 우리 머리 위 하늘을 점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드론의 세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드론에 ADS-B를 달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안전상의 이점들이 생깁니다. 첫째, 드론 조종사가 멀리서 다가오는 헬리콥터 같은 유인 항공기를 미리 알아챌 수 있고요. 둘째, 반대로 비행기 조종사 입장에서는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 드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드론을 조종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까지 보낼 때 이 기술이 없으면 사실상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핵심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드론용 ADS-B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 즉 수신만 하는 건 주변 비행기 신호를 받아서 위험하다 하고 경고만 해주는 좀 더 기본적인 시스템이고요. 아웃까지 되는 송수신 겸용은 드론 스스로가
나 여길 알고 있어요 하고 자기 위치를 방송해서 항공교통망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과 같아요. 전문적인 드론들은 이제 이게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물론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그 조그만 드론에 집어넣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배터리도 더 많이 먹고 무게도 늘어나니까 비행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또 드론 몸체가 탄소 섬유로 되어 있으면 전파를 막기도 해서 안테나 위치를 어디에 다느냐가 엄청 중요해져요. 여기에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나 고도를 재는 방식의 미세한 차이 같은 기술적인 문제들을 풀어야 하는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렇게 좋은 ADS-B도 뭐든지 그렇듯 만능은 아니에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고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안전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한계점들만 빠르게 짚어볼게요. 첫째, GPS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GPS 신호에 문제가 생기면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장비를 달지 않은 비행기는 당연히 화면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내 화면에 보이는 게 하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아주 미세한 데이터 지연 시간이나 조종사가 실수로 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그런 사람의 실수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화면은 도구일 뿐 당신의 눈을 대체할 수 없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조종사가 자기 눈으로 직접 주변을 살피고 위험을 피하는 이 보고 피하기라는 항공 안전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 드론이나 에어택시가 하늘을 가득 채워서 우리 눈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ADS-B 같은 기술들은 과연 어떻게 더 진화해서 이 복잡한 미래의 하늘을 안전하게 지켜주게 될까요?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